겨우 5년 줄인 거면 6천만 원을 덜 저축하는 거일 뿐인데 은퇴 후 자산은 18억 3천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은퇴 후 수익은 315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거의 1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시장에서는 나이가 정말 깡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1년의 시간으로도 내가 벌어들이는 총 자산이 이렇게나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주채기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20대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어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젊다 보니 노후 준비를 벌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 썸네일에 월 100만원 저축으로 노후에 315만원씩 받기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쉽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계산을 통해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낙원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한 웹사이트가 뜰 텐데요. 이 계산기는 우리의 저축 가능 금액과 목표 수익률을 입력했을 때 은퇴 후 월 수입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인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30살의 사회초년생의 미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 모은 자산은 없으므로 보유 자산은 0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100만원씩 저축한다면 연간 1200만원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정년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하면 은퇴는 30년 후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일하는 기간만큼 저축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 계산기입니다. 그 다음은 저축하는 자산의 수익률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예금이자가 한 4%대 되더라고요. 4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 증가율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은 물가 상승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충 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입력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년 4%의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가가 3% 오른다면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은 1%가 될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낙원 계산기에서는 실제로 인플레이션만큼은 수익률이 떨어지게끔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30년 후 저희의 은퇴 후 자산은 현재 가치 기준 9억 7,900만 원이 되었고 월 수입은 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4만 원. 이것만으론 월 생활비가 충분치 않겠죠. 그래서 저축 금액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월 2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터무니없네요. 여기서 우리는 예금 이자만으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실제 숫자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4%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축금액 200만 원은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다시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투자 공부를 좀 해서 연 8%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은퇴 후 자산은 18억 3,200만 원이 되었고 드디어 은퇴 후에 월 300만 원 이상은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월 100만 원씩 30년 동안 저축해서 매년 8%의 수익률을 낸다면 우리는 은퇴 후 315만 원의 생활비를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난 은퇴 시기를 좀 당기고 싶다, 환갑까지 일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5년 정도 일찍 은퇴하는 거로 바꿔볼게요. 겨우 5년 줄인 거면 6천만 원을 덜 저축하는 거일 뿐인데 은퇴 후 자산은 18억 3천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은퇴 후 수익은 315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거의 1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투자 계산기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정의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복리란
거듭되다, 중복되다를 의미하는 한자어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발생된 이자에서도 계속 이자가 거듭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 계속 이자가 증가하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긴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시장에서는 나이가 정말 깡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1년의 시간으로도 내가 벌어들이는 총 자산이 이렇게나 바뀌거든요. 투자를 시작한 초반에는 복리 효과가 체감이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장기간 꾸준히 투자한다면 비교적 크지 않은 연복리 수익률로도 노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개미들은 솔직히 1억 천금을 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레버리지 투자, 코인 선물 투자 또는 부동산 영끌 등등의 위험한 투자에 몰빵을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코인 투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두해둬야 할 사실은 조정장 없이 계속 우상향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안정적인 수익으로 꾸준히 길게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봤듯이 단 1년의 시간으로도 수익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걸 우리 계산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죠. 조정장에서도 내 자산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과연 무엇이냐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략은 자산 배분인데요.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 코인, 부동산 정도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자산이 존재합니다. 채권 안에서도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그리고 원자재. 원자재 내에서는 금, 은, 구리, 가스, 오일, 옥수수, 설탕 등등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입니다. 실제 옥수수를 사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저장할 창고가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고 싶으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옥수수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주식 사듯이 매우 쉽게 매수가 가능해요. 그럼 이 다양한 자산 중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해서 매수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은 내용은 아니어서요. 그럼 영상을 끝나기 전에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꾸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고요. 낮은 투자 수익률로도 복리의 힘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자산 배분에 대해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투자 전략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이!